당연히 이제 일본 여성분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네. 당연히.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쌓아놓은 커리어들이 다들 있을 테니까.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일본 여성으로 있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인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오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앞으로 이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들을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서로한테 너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알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여성들의 거절 표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플이나 뭐 채팅 같은 걸 통해서 일본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또는 실제로 이제 일본 여성과 만남 약속 같은 걸 잡을 때 상대가 약속 장소에 등장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만나기로 한 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연락이 갑자기 안 돼 버린다거나, 또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으면은 상대가 이미 떠난 거기 때문에 대처 같은 거는 불가능하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게 거절의 표현인 줄 몰라서 더 들이대고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서 쪽박을 차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이미 상대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이대는 그런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여성들의 거절 표현, 저희가 헬로톡이나 다른 어떤 다른 어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갑자기 여성들이 답이 없어지거나 대답을 안 한다거나 답장이 없거나, 그래서 적지 않게 당황하신 경우가 없지 않죠. 솔직히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은 관계를 좀 조용히 끊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그게 이제 온라인이 돼버린다면은 실제 현실보다 더더욱 그 관계를 끊는 게 더 가볍고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잦게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 일단 먼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여성들이 이제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프라인에서 거절하는 방식.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단 일본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솔직히 이거 여성이라고 쓴 거는 어그로를 끌기 위함이고, 사실 여성 한정은 아니고 일본인 전체의 성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여성들의 오프라인에서 거절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하고는 거절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직설적이잖아요. 일본은 절대로 상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식이, 이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일본인들하고 처음 관계할 때는 솔직히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좀 당황하기도 했고, 왜 갑자기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왜 앞에서 웃으면서 왜 갑자기? 근데 그게 일본인들의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망신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직히 일본인들끼리는 이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다 아니까 되게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거절을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거절 방식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제 들이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뭔가를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뭐 상대가 갑자기 뭐 말이 없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상대는 솔직히 일본에서 먹고 자랐으니까 일본 스타일로 한국인을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은 너 한국에서 먹고 자라면서 한국에서 배운 스타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원래 이쯤 하면은 아 거절이라는 걸 알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거기서 일본인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자면은 한국인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알리기가 쉬움. 이거는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서도 이 한국인의 전달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비교적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끼리도 일본인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기는 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신경 쓰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거절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일본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남성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성들이 거절을 할 때 삥 둘러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약속이 있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약속을 했어. 남자가 아니라 나 한국인 일본 여성과 점심 약속을 잡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오후 1시 정도로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날에 전화로 약속을 함. 그럼 이제 전화로 약속을 할 때 만난지라기보다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남녀 관계의 경우는 서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에 약속을 잡는 전화를 할 때 약속만 잡고 끊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하는데 그 점심 약속 이게 이제 처음이야. 예를 들어서 첫 만남이야. 전화 약속을 해서 만나자고 해. 그래서 만나면은 뭐랄까 처음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 뒤에 이제 뭐 밥 먹고 뭐 카페도 가고 할까요?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날에 전화 약속을 약속하고 점심 약속에서 카페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데이트 코스라면 코스인 거죠. 이렇게 했는데 점심 약속 끝나고 저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요? 이제 딱 얘기를 꺼내는데 상대가 저 죄송한데 갑자기 오후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이제 좀 거절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후에 일정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이제 카페를 가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절의 표현입니다. 뭐 10중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밥 먹고 보통 카페에 가는 게 대부분인데 카페든 어디는 이제 뭐 같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밥은 그냥 예의로 이제 약속을 잡았으니까 한번 먹어본 거고 거기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오후에 일정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절의 표현인데 이런 식의 거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알기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뭐가 있을까? 약속이 생겼다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이유가 너무 어설픈데? 저거는 좀 구라 같은데?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유를 댈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은 그때 더 이상 캐묻지 말아야 돼. 뭐 예를 들자면 이건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오늘 한 15시 정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빨래를 널어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랑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약속 장소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집에 빨래를 널어놔서 가봐야 되겠대. 이건 뭐 제가 겪어본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뭔 시덥잖은 이유로 가야 된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이제 거절의 표현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괜히 막 붙잡았자 자기 이미지만 망치는 거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문화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빨래 그거 나중에 한 번 더 하거나 뭐 말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상대를 조금이라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건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가 가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거절하면은 상대가 그런 식으로 거절하면 이거 거절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보내주시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하고 만남을 가졌어. 상대하고 만남을 가진 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인사를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일본인들은 정말 같이 있을 때 자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랑 시간을 보낼 때만큼은 되게 충실하거든요. 첫 만남일 경우에는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 좋네. 나랑 잘 되고 있는 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뒤통수를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간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그냥 잘 모르는 그런 팁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하고 만남을 가진 후에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상대가 또 다음 만남을 거절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나? 예를 들어서 헤어지면서 차라리 이렇게 인사를 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맞다네 뭐 이런 식으로 맞다네가 뭔지 아시죠? 다음에 또 봐 라고 인사를 하는데 상대는 이걸 안 해. 상대는 맞다네를 안 함. 그리고 만남이 끝난 뒤에 상대한테 어떠한 메시지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보자는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맞다네. 요거 중요하다는 거.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저도 여러 번 경험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을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여성들의 이 거절 표현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두루뭉실한 편이라 이 한국인들이 그걸 캐치하기가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반면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게 일본의 바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본 여자랑 연락하는 중인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차니 도움이 되고 계신다니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의 거절 표현이 일본이 이게 우아키 바람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왜 이게 이 거절을 잘 못하는 게 일본 바람하고도 연결이 되냐?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뭐 상대가 있어 여자가. 근데 일본은 거절을 좀 돌려서 한단 말이지. 그래서
확실한 거절의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싫어요 하지 마세요를 안 해요. 진짜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또 그거를 뚫고 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거를 잘 구슬려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잘해서 막 바람을 피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바람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뭐랄까 이 바람을 피면서 여자한테 다가가면서 막 당장에 막 무슨 아 너 남자친구 있지만 뭐 난 너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막 얘기하면서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막 뱀처럼 막 꼬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도 여기서 너무 막 그런 죄악감이나 그런 걸 안 가지고 가볍게 한번 만나볼까? 뭐 친구 느낌으로 한번 만나볼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바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바람이 많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무튼 그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거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어떨까? 온라인에서의 거절 방식. 근데 이거는 진짜 대중 없어요. 그냥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씹는다. 그리고 안익십이 많지 익십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일본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어느 순간 연락 끊는 게 대부분이던데요. 그쵸? 이야기를 하다가 온라인은 솔직히 제가 헬로톡이 정말 만나기 좋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오케이. 잠깐만 올릴게요. 오케이. 네, 온라인에서 이제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냥 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만나기가 굉장히 만남까지 이어지기가 좀 힘들죠. 온라인에서는. 그나마 거기서 제일 낫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헬로톡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막 틴더 같은 거나 무슨 페어즈 같은 거나 일본 현지에서 쓸만한 어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 직접 모셔가지고 써야 되고 제대로 이제 쓰려면 과금도 해야 되고 일본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 어플들은 솔직히 쓰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유학 중이거나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그런 비자로 이미 일본에 와 계신다면은 뭐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애초에 한국에 계시면서 일본인들과의 소통이나 이제 그런 만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최선의 방법은 헬로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거는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 전체가 다 그런 건데 이 거절을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뭐 좋다면 좋은 건데 싸움 날 일이 없어. 일본에서는 싸움 날 일이 거의 없음. 감정적으로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한국인하고는 누굴 만나도 항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일본인하고 만날 때는 누굴 만나도 감정 싸움 날 일이 전혀 없었어.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은 국제 결혼이나 국제 연애에 관련해가지고 컨텐츠가 진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이제 결혼하시거나 연애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일본 여성과 같이 사는 게 마음이 너무 편하다. 물론 사귀는 것도 그렇고 상대를 배려하고 근데 그 얘기 있다. 일본 여성들이 착각하는 거 하나. 한국 남자들이 그 에스코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막 뭐 젓가락 같은 거 놔준다거나 물 따라준다거나 그리고 문 막 열어서 잡아준다거나 그런 에스코트들이 와 한국 남자 정말 친절하다라고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솔직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여성들도. 아 이게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뭐 이야기도 해보고 나눠보고 해보니까 이 에스코트 해주는 거 한국 남자들의 그런 매너나 그런 게 일본 여성들이 이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우리는 그냥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한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은 한국에서는 연애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로 그걸 일단 베이스로 깔아놔야지 그때부터가 스타트가 되니까 전 에스코트 과하게는 안 해줍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물 따라주는 거 정도는 해줘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딱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전 일본 여친하고 싸운 적 1도 없어요. 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점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쵸. 너무 진짜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 에스코트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일본 여성들이라고 뭐 특별 대우해주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런 사실이 있었냐고.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다고. 결국에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인한테 기대하는 점.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기대하는 점. 이거는 드라마에서 본 매너들. 드라마에서 본 어떤 그런 행위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한국 남자들 너무 친절하다. 이제 그거를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시 되니까요. 미디어 매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애 프로도. 저는 거기에 이제 빛과 그림자가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게 있으니까 더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상대도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또 너무 당연시하게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또 다른 한여들을 양상을 하는 결과가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행위, 행동들을 기대함.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진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버프를 받는 게 예전에 한 1, 2년 전에 그때도 솔직히 좀 한류붐 해가지고 막 시노쿠보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막 만나고 사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하면서 한때 또 이제 한국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왜 안 되냐 이제 그렇게 가볍게 만나면서 금방금방 헤어지고 그냥 한국인이 또 그게 있잖아요. 냄비 근성이라 가지고 유행 따라서 막 이제 금방 막 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또 일본 여성들도 한국 남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막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국인들도 아니라 일본 여성 중에서도 한국에 딱 오면은 헬로톡이나 그런 걸로 여왕벌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여왕이 되는 거지. 남자들이 저 오늘 저랑 만나실 분 같이 노실 분 하면은 댓글 막 100개 달리면서 저랑 가요 저랑 제가 차로 모셔드릴게요 막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으니까 거기서 또 김치화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본 여성들이 유튜브의 그런 나눔에서도 이렇게 하면 한국 남자들이 막 돈도 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게 일본에서 그런 방법들이 막 공유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솔직히 만날 가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일본 여성들이 솔직히 이게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질 내용이 일본과 한국 국제 결혼 후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본 이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대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자기가 한국에서 읽어놓은 밭이 있다. 이건 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나 이제 어떤 자기가 쌓아놓은 커리어나 고민되는데 본인 상황에 따라 케바케라 그쵸? 읽어놓은 밭이 있다. 캐리어가 있다.
그리고 뭐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결혼할 때 상대의 부모가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혼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 딸이 한국에 가서 사는 거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애초에 저는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사귀어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되고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된다. 이게 제 논리거든요.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나 예외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장인어른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딱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 제가 묻지도 않았죠. 그걸 물어봤자 딱히 좋을 것도 없고 애초에 저는 일본에서 아예 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되고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의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쉽게 까놓고 말해서 저는 예전에 일본 생활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생활을 그렇게 1년 하고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 지나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막 뭐 스치거나 막 그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비좁은 곳 지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그냥 고멘나사이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런 표현을 진짜 안 하잖아요. 뭔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 뻘쭘하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부딪히거나 뭐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서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천공항에서 스미마셍 바로 시죠. 저 유학생활 끝나고 바로 그랬는데 너무 공감되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지나고 나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땐가 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른 결혼식이 뭐 하기 전이었나 끝나고 나서인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밥 먹으러 가다가 거기 주택상가 같은 상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상가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에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나오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친구하고 저하고 두 명이서 이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나오는 사람하고 마주치게 된 거죠. 스쳐가면서 저는 자동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씨, 야, 너 일본인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국에서도 며칠 지내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주변에서 아무도 그런 표현을 안 쓰니까. 그때 이제 느꼈죠. 한국인에서는 한국인이 되고 일본인에서는 일본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로 이거죠. 일본과 한국 국제 결혼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저희는 이제 일본 여성을 왜 좋아하는가? 왜 선호하는가? 여러분들 일본 여성을 왜 선호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역시 뭐 상냥하다. 그리고 시비를 안 털어. 시비를 안 건다. 나를 인정해준다. 또 뭐가 있을까? 화를 안 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화를 안 내는 건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이런 게 현저하게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일본 여성들의 그런 상이 있잖아요. 구속 안 한다, 잔소리 안 한다, 오지랖 없다. 예, 다 적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구속 안 한다, 잔소리 안 한다, 오지랖 없다. 구속 안 한다, 잔소리 안 한다, 오지랖 없다. 그쵸?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거 막 우리가 진짜 나한테 너무 막 잘해주거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남자들도 이제 솔직히 일본 여성들에게 환상을 가진 사람은 솔직히 진짜 막 잘 알아보지도 않고 단순히 일본 여성이라고 좋아하시는 좀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어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만 기본이 그냥 기본만 보고 일본 여성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이제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여성을 선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여성이 한국에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들이 퇴색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유학을 잠깐 왔다거나 그리고 뭐 여행으로 잠깐 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딱히 뭐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 진짜 살기로 마음을 먹어. 그럼 살면은 나 빼고 주변이 다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거기에 당연히 휩쓸리기가 쉽지 그걸 이겨내기가 쉽겠어요? 뭐 난이도로 봤을 때 거기서 일본 여성이라고 이거를 한국에서 유지하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상당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도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 일본 살면서 환상은 깨졌는데도 아직은 일본 여자가 좋네요. 오호, 그쵸? 그래서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일본 여성으로 있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인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는 오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앞으로 이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들을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서로한테 너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여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가는 거 남자가 제 채널이 이제 그냥 남성향 채널이니까 남자는 그냥 무조건 한국인이고 여자는 무조건 일본 여성이라고 그냥 지금부터 얘기할 때 그렇게 들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여성이 예를 들어 한국에 와. 내가 남자가 일본으로 가는 경우 이거는 좀 배제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이제 일본 여성분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예. 당연히.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쌓아놓은 커리어들이 다들 있을 테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를 선호를 하시겠죠. 내가 이제 일본에 간다고 한다면은 일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니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부담감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를 원하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여성들이 일단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연애 초반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 여성을 한국에 데려왔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일을 하니까 그럼 상대는 일본 여자는 일을 안 해도 돼. 그냥 전업주부만 하고 나 왔을 때 반겨주고 집안일만 조금 해주고 아이 돌보고 그렇게만 해주면 딱히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나는 그걸로 좋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뭐 성향으로 나눠서 봤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 교류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으로 가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직업이란 집 생각하면 국제 결혼도 머리 아프네요. 그쵸? 혼자 있는 시간 중요. 저입니다. 프라이버시 중요. 그쵸?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솔직히 많은 유튜버들의 그런 한일 커플이나 한일 부부나 이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예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했었나? 결혼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는 한국에 오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야. 물론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나. 집안일만 하고 이게 남자분이 이제 돈을 벌어오고 여자분은 이제 집안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자기 최근에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롭다는 게 그 남자가 여자한테 잘 못해준 게 아니었어. 되게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도 여자가 너무 외롭대. 근데 그 외로운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남자가 해주는 걸 보니까 딱히 막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런 막 막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외로움은 사랑을 못 받는 외로움이 아닌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솔직히 여자가 외국인 입장으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언어적인 장벽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일은 솔직히 남자가 하는 게 맞잖아요. 맞고 틀리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이제 맞벌이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일을 하기에 효율적이냐 남자 여자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전업주부를 시키고 자기는 집에서 집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남자가 만약에 일본어를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무리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일본어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본어가 있고 일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국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를 하면은 처음에는 서로가 그냥 좋아하니까 에로스라고 해야 되나?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그냥 사랑에 빠지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냥 언어가 좀 통하지 않아도 바디 랭귀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밤에 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무한정 유지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본 여성들은 애초에 일본인 자체가 그렇다시피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런 문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 말하거나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좀 이게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인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굉장히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좀 당황하지 않고 상대한테 미안하지 않게 그렇게 거절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는 민족이에요, 일본인은.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일본인들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인들은 솔직히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진짜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보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너무 뇌를 빼놓고 대화를 했구나라는 거를 일본에서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종종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여성도 이 대화를 하면서 솔직히 먹고 자란 게 일본이잖아. 그러면 일본에서 먹고 자라면서 이제 거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일본인에게 직설적으로 팍팍팍팍 꽂아버리면은 이게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데, 일본인들은 또 그거를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이제 한국물 먹고 막 그 완전히 한국인화 되면은 자기 생각을 막 표출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미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던 어디 갔냐, 이거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한국 여성화 되었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국에 일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결국에는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은 뭐하러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저는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뭐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히 축하드릴 일이지만은 이게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말도 못하고 뭐 전업주부만 하면서 애들만 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외로움만 느끼다가, 대화는 제대로 안 통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일본으로 애들 데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것들을 좀 진짜 국제 결혼을 그리고 일본 이주를 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간단하죠. 예.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 여성화한 일본 여성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정말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 나름이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성향을 한국 여성화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일본인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간 지나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말이 국제 연애니 국제 결혼이니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거 생각하면 진짜 머리 아프죠. 방법이야 여기든 유튜브든 다 나와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면야 뭐. 그쵸. 그래서 사실은 국제 연애하는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일본어 진짜 조금만 알아도 되고, 뭐 연애는 어떻게든 하는데 뭐 결혼을 하면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민을 안 했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했지만, 국제 결혼이 진짜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하신다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실제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쵸.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일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살면서 외롭게 안 하려면은 이제 그 안에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죠. 되게 좀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일본 여자한테 아예 핸드폰을 안 주고 그렇게 일만 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형태는 몰라요. 이제 뭐 사람들마다 각자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찬성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서 사회생활 힘들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행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알파가 일본행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와이프가 한국어를 잘 못함. 저희 와이프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를 더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어 와이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를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일 컸죠. 그래서 아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하는 게 낫지 와이프는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일본어 실력이 막 일본에서 당장에 막 투입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일상생활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오긴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본을 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이를 아예 가질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으로서 아이 생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자라는 게 좋은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한국의 교육 환경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한테 독밖에 안 될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오시고 다른 경험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본이 정말 아이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길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와 애들 학교 등교 시간, 하교 시간 그런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을 온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 내용 같은 걸 봤을 때도 되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 그냥 수영장이 있고 어 그리고 부활동이나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보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뭔가 좀 꿈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좀 공부라는 딱 그거에만 매몰돼가지고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파야 되는 그런 경우도 한국보다는 많이 적기도 하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본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두 이유가 저한테는 가장 컸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그리고 군대도 가야 하고 그쵸. 일본 사는 친구와 완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학교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아이 키우는 건 무조건 일본인 것 같습니다. 아, 교육자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솔직히 이런 게 있더라도 자기가 읽어놓은 밭이 있더라도 나이가 막 40대다. 그러면은 솔직히 일본행을 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본으로 만약에 넘어갔다고 해도 35 넘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자리 하나씩 꿰차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35 정도 되는 사람을 이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좀 고위직이나 그런 거를 맡기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다시 1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뭐 제가 남 얘기라고 막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당연히 힘들죠. 네. 저였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나이 먹고 나서 일본행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시 배우고 쌓아야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본은 부활동이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자랄 때 생각해보면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맨날 고등학교에서 강제 야자하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랬었던 기억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열받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야자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손 놔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말 때 드럼을 처음 딱 배우면서 한두 달 정도 하고 관뒀어요. 관두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때가 한 가을인가 그랬었는데 뭔가 가을 빌 받아가지고 저 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베베 꼬이면서 음악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작곡을 배우러 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 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창 제가 또 닌텐도하고 PSP가 제 손에 있어가지고 애니 미친 듯이 보면서 게임하고 그랬었거든요. 완전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 제가 음악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알파야 그 아빠가 이 우리 아들 한번 해보라고 이 색소폰을 가져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색소폰을 누가 이제 쓰던 색소폰인데 제가 빌려왔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처음 잡은 색소폰이었는데 막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학원 선생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원장님이 나오셔서 알파큰 색소폰을 해야겠어.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지? 나 이거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괜히 우쭐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저 색소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그때 얘기를 꺼낸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가 이제 악기를 사주신다고 한 게 2, 300짜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미 한다고 해버렸으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그때 한창 일본 애니에 왕창 빠져가지고 그냥 애니만 하루 종일 쳐봤거든요. 하루에 애니를 하나씩 봤어요. 하나 1화가 아니라 하나씩을 매일 3년 동안 이제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일본어를 본의 아니게 많이 좀 익히게 됐는데 그게 좀 내공이 쌓인 게 있죠. 그래서 그 내공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자연스러운 뉘앙스가 된 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도 일본행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뭐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취미를 가졌건 그게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애니를 보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일본어의 어떤 뉘앙스 부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깨작깨작 그리던 그 낙서 같은 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뭐 디자인 감각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게임을 했을 때는 게임을 그냥 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좀 즐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만 한 게 아니라 게임 음악이나 뭐 어떤 아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눈여겨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음악 작곡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 뭐 단순히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면서 즐기면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레벨업을 시켜두면은 그게 일본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가 됐든 일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가 됐든 그게 언젠가는 다 이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일본 가면은 이 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 일본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자기가 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나 그런 어떤 좋아했던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00% 보장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은 제 나름대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요 형님 저 돌아왔어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네 아무튼 날아가 버렸다 죄송합니다. 11시에 또 헬로통녀랑 전화하러 가봐야겠지만 이것도 아침에 샤워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PSP 있어서 학교에 맨날 들고 가서 애들 게임 시켜주고 그랬어요. 막 PSP 뺏기고 닌텐도 뺏기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맨날 쳐자가지고 한국 고등학교는 대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입에서 동아리를 중점으로 본다 하면 동아리 시수를 늘리고 자율활동을 본다 하면 자율활동 시수를 늘려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는 동아리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은 많이 해줘서 일본 부활동급은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퀄리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은 이야기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있죠. 단순히 동아리나 부활동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축제 같은 것도
되게 막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아 나는 이번에 뭘 할 거다 너는 뭘 해라 그런 식으로 서로 막 팀워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되게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도 한국은 그런 부분은 아직 멀었다기보다는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 일단 한국은 네, 입시 공부 아니면은 거의 하는 거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있죠. 그게 제일 크죠. 그래서 요즘 학교 점심 시간에 축구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한다면서요.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 됐다,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정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근데 일본에서 일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 틱톡에서 알게 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의 학교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싶었는데 민원 소진이 면학 분위기 저해니 하면서 혼난 거 기억나네요. 아 진짜 그런 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몇몇 극성 민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 축제하고 그 연장선으로도 또 일본 축제 같은 거 가보면은 진짜 이게 일본은 축제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마을 전체 분위기가 다 축제 분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화할 거리들도 생기고 대화의 주제가 생기기도 하는 게 마을 축제가 있다 보니까 너 이번 주에 무슨 축제 있다던데 거기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걸기도 쉽고 그리고 마을 축제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게 국가에서 막 무슨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축제를 여는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나는 이번 축제에서 뭐 어떤 거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면서 그게 있어. 아, 이 사람들 되게 열정 있다라는 게 나한테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물론, 뭐랄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패배하면 루저다, 막 이제 그런 인식을 되게 많이들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이제 그런 쪽에 열정이라고 말하는 게 좀 뭐하긴 한데, 좀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 단어 선택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막 좋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거기서 막 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열정하고는 좀 이 장르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열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막 딱히 뭐 마을 축제 가가지고 당장 막 먹고 싶은 것도 딱히 없어. 근데 괜히 가고 싶어진단 말이야. 거기 오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 되게 열정 있게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축제 같은 데 가보면은 막 무슨 무대 같은 것도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거기 무대에서 온갖 막 지하 아이돌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하러 나오는 보통 뭐 일반인 밴드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사람들도 그 축제를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곳에서 오는 내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할까? 예, 그 부분이 일본 생활하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알파님, 알파 가족들을 위해서 단톡방 만들 수 있나요? 서로 정보 공유나 질의응답도 바로바로 팍팍 올리고. 예전에 단톡방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 단톡방이 차라리 만들 거면은 지금 단톡방은 좀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딱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나라고 한다면 딱히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인원이 좀 더 모이고 한다면 그때 카페 같은 거를 개설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축제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좀 더 친목함을 다져봅시다. 알파 가족 만들어 봅시다. 전 뭐 지금도 만족해요. 단톡방을 만들면은 이게 제가 핸드폰을 자주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뭐 아무튼 제가 오른팔로스. 단톡방은 정말 죄송한데 단톡방은 저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안 좋은 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부터 회사 때려치고 전업 트레이더로 살 거라서 항상 PC가 떴습니다. 네. 그전 단톡방은 어땠나요? 뭐 그냥 정보 나누고 일상 공유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일상 공유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톡방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만들었지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막 그게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로 좋은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해볼까? 일본 전 이직 준비 중이고 돈도 없어서 일본을 못 가네요. 친해진 일본 여사친 만나러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특이 케이스겠죠? 솔직히 남들한테 저처럼 하시면 돼요라고는 절대 입이 두 개여도 말을 못 하겠어. 아니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어떻게 헬로톡으로 1년 반 동안 원거리 연애하고 두 번 만나서 결혼하고 일본 넘어올 때 600만 원밖에 안 들고 와. 그건 말이 안 되지. 무슨 드라마 내용이라고 해도 현실성 없다고 깔 것 같아. 여름에 도쿄든 오사카든 리얼 개더운데 우선 취업하면서 돈 모아놓을 예정이에요.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쓰면 욕먹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데이트를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조금 돌아다니다가 바로 실내 들어가잖아요. 뭐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데이트하는 건 딱히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다. 날씨 좋을 때는 어디 공원 가가지고 노가리 깔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떻게 1.5년을 안 만나고 연애 유지가 되나요? 바로 호텔로 직행해요? 뭐 호텔은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거고. 헬로톡에서 전에 만난 여자 있었는데 만나고 나니 남편 있는 분이셔서 좀 충격 먹었습니다. 맞아. 그런 경우 꽤 있죠, 일본은. 바람도 많고 그리고 일본이 싱글맘이 개 많아요, 진짜. 나는 살기 전에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일본 생활하면서 보니까 싱글맘이 개 많은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저도 작년 8월에 도쿄에서 실내 축제랑 하나비 보느라 돌아다녔는데 둘 다 머리랑 화장 다 무너지고 피부도 탔어요. 실내 위주로 권장드려요. 남친이 있는데 그냥 밥 먹으러 한국인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헬톡도 싱글맘 진짜 많더라고요. 예, 헬톡도 진짜 많고 아가는 없었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능력 없고 안 챙겨준다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이 마마카츠. 파파카츠는 아마 들어봤을 거야. 파파카츠. 이게 젊은 여성들이 뭐 나이 많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하는 거를 관계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요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이성 관계 어떤 거를 다 포함해서 뭐든 다 포함해가지고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를 파파카츠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마마카츠는 그 반대죠.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이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마마카츠라고 하는데 뭐 한국이었으면은 상상도 못 하겠죠. 근데 이게 일본에 있더라고요. 사쿠라 조기에 세채해야 해요. 저도 레전드 썰이 있어요. 여친이랑 소원해졌던 때였는데 2년 전쯤 여친이 고베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이 들었는지 한국에 왔을 때도 몇 번 만나줬어요. 뭐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안내 정도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여성하고 남성들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솔직히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만나봤자 이제 딱히 좋을 게 없고 여기서 어떤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것도 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죠. 직장 나간 사이에 헬통녀 이혼 안 했지만 이미 정이 식은 헬통녀 여친 집에 초대해서 야수 해버린.
안 됩니다. 정말 다이어리님, 여기는 뭐 개인이 자랑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뭐 여기 고민만 나누세요. 고민만. 고민이나 상담이나 그런 것만 나눠주셔야지. 그럼 비틱을 해버리시면은 비틱 차단당합니다. 너무 배 아파요. 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자정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나눴던 얘기가 이 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프라인에서 거절하는 방식과 온라인에서 거절하는 방식.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좀 많이 주의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도타켄도 당해봤는데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도타켄이 진짜 도타켄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그거는. 근데 확실히 일본인들이 평균치는 한국인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인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성에 대한 평균치는 한국인보다 높은데 이 최대치와 최하위의 갭이 진짜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국인은 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이 평균치가 일본보다 살짝 낮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건 적어도 한국에 없거든. 근데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진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도타켄이 뭐예요? 도타켄이 이거예요. 도탐바데 캔세르. 한국어로 쓰면은 도탐바데 캔세르. 도탐바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냐? 뭐 거의 뭐 막바지에 막바지라고 보면 되겠죠. 막바지에 캔슬이라고 해서 좀 줄여가지고 도타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심의원을 봐버렸어. 헬톡에서 알게 됐고 6월 초에 교토 갔을 때 알게 된 애가 있는데 진짜 와꾸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이건 아니네 했는데 헬톡에서 방금 봤는데 뽀샵이 너무 심한지 아예 다른 사람 얼굴을 올려놨노. 일본인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해도 상대할 때마다 의심스럽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일본인 상대할 때도 평소 한국인 상대하는 것처럼 잘 행동하는데 이걸 들으니 갑자기 걱정되네요. 곧 일본인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이 문화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인의 마인드로 일본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인들하고 막 관계를 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이게 진짜 아야카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일본인의 웃음 진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거는 결론. 알 수가 없음. 알 수가 없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물론 이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일본인이 웃는 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웃었는데 그게 진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이 정도 스탠스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저게 웃었는데 저게 진짠가? 그냥 예의로 하는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버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진짜 한국인을 미치게 하는 거야, 일본인이. 결론은 알 수가 없어, 이거를. 왜냐면은 이건 일본인들끼리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일본인들끼리도 모르는 걸 한국인이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걸 간파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흘려 넘기라고. 그냥 이거 태극권 쓰라고. 그냥 표정이나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치 쌓였으니 그걸로 됐죠. 표정이나 어투 봐도 모르는 건가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잘 웃어주고 이미지 관리 느낌이랄까? 진짜 학생들이 말도 안 하고 답답하게 해도 불글불글 끊는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스쳐 지나가는 표현으로 생각해야겠네요. 한국 남자는 잘 모르면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경험 없으면. 그쵸. 한국인이 여기서 많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인은 솔직히 그거잖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싫어, 그러면 그냥 정색하면서 싫어요, 됐어요 해버리잖아. 일본인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그건 신뢰되는 행동이니까.
애초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오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게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자기도 이제 한국인들끼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화니까 이제 그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지. 그냥 한국에서는 거절을 할 때는 정색을 하고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지? 좋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웃음 이거는 결론 간파하지 말고 간파할 생각조차 하지 말고 기대를 하지 말라. 기대하면 상처만 들 뿐이다. 이거를 베이스로 까시는 게 좋아요. 일본인들을 상대할 때는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의 스탠스. 근데 한국 여성처럼 호감 있으면 표현하긴 하죠. 아 당연히 하죠. 근데 이 호감을 표현할 때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서로한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많이 연애로 발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인이 연애율이 낮은 이유도 그게 이게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죠. 너무 서로한테 조심을 하다 보니까 감정 표현도 제대로 안 하고 상대도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을 안 들으니까 뭐지 나 좋아하는 건가? 나 안 좋아하는 건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서로 이어지질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 거기서 한국인과의 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헬로톡으로 만났던 일녀가 한합이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감기 걸렸다고 하고 잠수 탄 거 생각하면 그냥 여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무의식적 표현 많이 관찰해야겠네요. 물론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게 제가 어제 여기 일하면서 친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인가 어린데 남자예요, 남자. 일하다가 직장 동료는 아니고 다른 회사 사람인데 뭐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마시러 갔거든요, 어제. 마시러 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걸즈바를 데려갔거든요, 저를. 데려갔는데 거기 걸즈바에 있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그 친구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아라예요. 그 아라쿤이 자기 이제 여자 친구가 있는데 걔가 하는 가게로 같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좋다 이제 해가지고 걔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한국인 있는데 같이 가도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쿤의 친구가 있는 가게로 갔어요. 여자인데 이쁘장하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전 걸제바를 제가 제 돈으로 간 게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개 놀랐는데 가격 보고 개 놀랐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걔네 둘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는데 둘 다 나이대도 비슷비슷해. 근데 아무리 봐도 뭐지 얘네 안 사귀나? 얘네 사귀는 건가 안 사귀는 건가? 그게 좀 의심될 정도로 의심이 좀 됐거든요. 의심이 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애가 그 자리를 나오고 나서 자기가 사실 저하고 이제 저 차로 갔는데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이제 마시러 갔었는데 이제 그 가게에서 나오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마지막 열차에 떠났으니까 집에 가질 못하니까 제가 그냥 그러면은 내 차 가가지고 같이 좀 누워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 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라쿤이 거기 안에 있던 여자하고 원래 이제 좀 만나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은 뭐 어디까지 간 건지는 뭐 제가 뭐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갈 때까지 갔나 봐요. 네. 그랬는데 본인은 틴더에서 만났대. 틴더에서 만났는데 본인은 좀 상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애도 보니까 뭐 지금은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사귀기 전에 이제 그 아라쿤 만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렇게 만나고 하면서 자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결국에는 사귀는 것까지 가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본인들의 그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죠.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만났대요. 만났는데 결국 사귀진 않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뭐 사귀자고 얘기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했대. 자기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나요? 제가 잘 몰랐나 봐요. 막 이제 그 지랄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인들끼리도 결국은 그렇게 표현도 못 하고 감정을 이렇게 담아두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거나 서툴게 표현하거나 해가지고 상대를 좀 상처 입히거나 또 상대의 어떤 그런 좀 돌려 말하는 거절의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한국인의 특성이 오히려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감정을 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니까 한국인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사귀기는 쉬워요. 한국인 입장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일본인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자가 표현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국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60은 그냥 일본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식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연애를 시작할 때 한국인의 그런 막 고백 방식, 뭐랄까 감정 표현 방식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또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또 한국인은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길 원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여자 쪽이 솔직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연애할 때 여자들이 연락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주질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한국식 연애에 익숙해진 한국 남자들이 또 일본 여성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는 반대로 일본 여성들이 연락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국식으로 막 나 얼굴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나는 딱히 뭐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남자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고요. 엄청나게 많다라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은 결국에는 그걸로 뭐 맞는 사람들끼리 잘 만나면 되긴 하는데 상대가 딱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실수해가지고 관계를 날려먹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깝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기 걸렸다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핵꿀밤 날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럼 저녁이라도 만나자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냥 연락 씹었어요. 헬톡에서 주소 나올 때 오사키시라고 나와 있는 걸 오사카시라고 잘못 보고 메시지 보냈네요. 기회 10번 중에 하나 날렸다. 자, 오사키시면은 이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좀 위쪽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센다이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오사키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인 것 같네요. 오사카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맞아요. 저 지도에 센다이 나오더라고요. 아까워. 일본 지금 얘기하는 여사친한테 전화 언제 한번 전화하자 했는데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3-4명 모일 때 그 지역으로 여행 가서 만나보려고요. 대화만 한 지 6개월 정도 되는데 전화 한 번도 못 했다고요? 그건 좀 심한데? 아니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아랍 말고
그 직장에서 같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또 다른 회사 사람 중에 또 한 그 정도 나이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하고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걔도 이제 여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다 여자 고민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대.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 진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라인까지 연결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소개받은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는데 알게 된 게 작년 10월인가 그랬대요. 지금 8개월 지났잖아. 뭐 하고 있는 거냐? 안 만나냐 했더니 상대가 계속 뭐 바쁘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뭐 상대의 어떤 표현이나 분위기 같은 거는 파악할 수 있겠거니와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상대가 좀 뭐랄까 너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플러팅을 이렇게 하면은 들이대면은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대. 근데 그렇게 막 거절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절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확 그렇게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절 표현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 자기 시간도 또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이제 만나보면은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어서 휙 하고 날려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도 좀 다른 관계들을 가져보시면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바람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두고 있어야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다. 좀 조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3-4명 모일 때 그 지역으로 여행 가서 만나보려고요. 대화만 한 지 6개월 정도 됐네요. 다 부질없음. 그냥 나 이쁘게 꾸미다 보면 여자는 알아서 오게 되어 있음. 여자가 알아서 오나요? 난 그랬던 적이 없는데. 너무 부러운데. 알아도 이렇게 들어서 복습해야죠. 왜 알파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저도 뭐 이게 백전백승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한 후에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관계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하우도 쌓이고 상대하는 방법도 쌓이고 회복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딛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알파님한테 오픈 카톡으로 제보해야겠네요. 잠깐 사진 보낼게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5일 금요일까지 후쿠시마 꽤 먼 곳으로 이제 출장을 갈 예정이라 가지고 방송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뭐 주말 되면 할 수도 있고. 뭔 얘기냐 오늘 거절하는 거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 했죠. 일본 여성들이 헤어질 때 자기가 이제 또 보자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다. 똑같이 이제 맞다네 이걸로 화답을 안 해줬다. 그러면은 다시 못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맞다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었다. 맞다네를 해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하잖아. 그러면 진짜 볼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은 좋고요. 잠깐만. 나 지금 그 다이어리님한테 카톡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거 공개해야 되나?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긴 한데 이 여성분의 뭐랄까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이거 공유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좀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동일 인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 헬로톡 사진하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갭이 좀 너무 커가지고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게 저도 솔직히
헬로톡 사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어떻게 생겼겠다. 좀 너프를 받아도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는데 지금 다이어리님이 보내주신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뭐지? 왜 AI로 만들었나? 정도였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성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래서 영상통화 필수라고 한 거가 그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영상통화 무조건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여자분들 솔직히 화장으로 가리고 게다가 보정까지 하면 너무한 거 아니요? 사진 공유도 이제 5장 이상 받아야겠네요. 아 사진 공유가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영상 통화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며칠 정도 이제 묵으면서 약속이 이제 그 사람하고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영상 통화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영상 통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만났는데 방금처럼 전혀 사진하고 딴판인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위해서 시간하고 돈을 다 썼을 거기 때문에 일본어로 이제 무다시가 되는 거 무다시. 이거 좀 여기서 일본어 하나 배우고 갑시다. 무다시 헛발걸음 이거 배워두시면은 좋고요. 무다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시면은. 사진은요 형님들 제 와꾸로도 칼이나 만들 수 있어요 형님들. 아 그쵸. 요즘 AI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이제는 진짜 사진은 못 믿어요. 좀만 더 지나면 영상도 못 믿는 시대가 올 거야. 근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30대 후반분인데 20대 후반 이쁜 여자분이랑 결혼해서 일본 사는 거 보니 너무 부러운데 사귈 당시에 백수에 돈도 별로 없었던데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굳이 뭐 아직 40대가 아니잖아. 30대 후반이면 아직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20대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면은 30대 후반 10살 정도 일본에서 10살 정도의 커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일본어만 되신다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통화 거절하고 사진 공유도 거절하면요. 그러면은 솔직히 억지로 막 볼 수는 없지 당연히. 근데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그렇게 좀 그런 연애 감정이 있다면은 영상통화를 어지간하면은 해준다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상당히 친해질 대로 친해졌는데도 영상통화를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은 꽤 높은 확률로 상대가 나의 이상형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썰인데 상대가 영상통화를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 네.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내가 얘를 꼬셔서 얘가 아이폰을 사줄 것 같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사준다라는 거지? 그렇게라도 안 보여주는 거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거기서 영상통화를 억지로 해보려고 쓰는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저는. 마인드 차이 아닌가요? 이 오빠는 한국이었어도 무일푼 결혼 꼽았을걸요? 저도 말이 600이지 애초에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부터 빚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같이 와서 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일푼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제가 무일푼으로 일본에 오는 것 자체가 빚을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남자로서 좀 할 짓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갚고 꾸역꾸역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여성 마인드 자체가 없어도 같이 하나부터 쌓아가자 같이 이제 쌓아가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거의 대부분이라 가지고 딱히 본인이 가진 게 없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진짜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본 생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진짜 일본어만 잘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하고 맞는 짝 만나가지고 말만 잘하면은 사귈 수 있으니까 잘 사귀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좀 신뢰도 주고 하면서 교제하시면은, 아까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1.5년을 1년 반을 원거리로 사귈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막 그냥 연락 자주 하시고. 근데 연락 자주 한다는 게 상대가 또 싫어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웬만하면은 연락을 했을 때 그냥 잘 받아주는 상대를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연락이 안 되면은 자기도 스트레스고 상대도 마음에 뭐랄까 좀 이 빈틈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연락을 싫어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가 진짜 연락을 안 하다 보면은, 그리고 장거리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마음에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지보다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 전화를 이제 꾸준히 하지 않는 상대라면은 좀 좋지 않은 결말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전화를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원거리 연애에 대해서는 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30대 후반, 40대 초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통화 메모.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한국은 쉽지 않아요. 그쵸? 한국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머리에 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어렵죠. 네. 조건이 마구마구마구 붙습니다. 한국은. 전 배우자 노리고 있죠. 워홀 유학은 좀 늦었고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때려칩니다. 전업 트레이더 하면 시간도 꽤 있는데 회화 학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화 학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원이라는 게 잘 맞으시는 분, 데스크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좀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애초에 저는 일본어 회화에 한해서는 앉아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기초 공부만 떼면은 회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 회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언어 교환 어플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실력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학원은 회화 때문에 가는 거면은 저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이나 그거를 원해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네, 본인한테 필요하시면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화학원 돈 좀 비싸지 않나요? 저 다녀봤는데 가성비 떨어졌어요. 전화 일본어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학원 가면은 커리큘럼이 있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보고요. 말씀 예전에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회화라는 게, 회화 실력이라는 게 대화 상대가 있어야지만 느는 게 아니에요. 대화 상대가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은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대화 상대라는 게. 결국에는 회화는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컨텐츠, 뭐 애니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어떤 뭐 다른 뭐가 됐든 이 말로 그 대사 같은 거를 따라하거나 뭔가 혼잣말을 내뱉거나 그걸 계속 꾸준히 해줘야지 일본어가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어 늘질 않아요, 솔직히. 반면에 제가 실제로 일본어 회화를 하면서 일본어가 늘은 것보다 혼잣말을 하면서 늘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뭐 내가 즐기는 컨텐츠를 한국어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일본어 컨텐츠만 즐기는 거야. 잘 모르고 안 들려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환경을 내가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의지가 그냥, 사람 의지라는 게 무한정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학원은 방학 시즌 때 단기 속성으로 일본어 기초 과정 떼는 건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기초 단어랑 조사 정도만 익히고 언어 교환 어플로 한국어 배우는 일본인이랑 직접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거 추천드려요. 결국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면 목표는 회화로 대화하면서 라포스 하는 건데 언어는 언어든 일본어든 직접 대화하면서 부딪혀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본어든 영어든 평소에 계속 써보세요. 저도 수업하거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 일본어 해보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이미 알파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셔서 그렇군요. 그럼 JLPT 하거든요. 지금 N3도 겨우겨우 땄어요. 저는 N3도 없고 N4, 5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일본에서 취업 비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할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어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JLPT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취업 비자나 뭐 올 비자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반면에 이제 배우자 비자로 갈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격증이 애초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로. 다 필요 없다는 게 말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만 되면 돼요. 근데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도 회화라는 것도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정작 일본 직장 들어가면은 안 들려요.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페라페라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제 일단 들어가가지고 아니라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걸 할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한마디라도 더 혼자서 혼잣말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런 뭐 단어가 있잖아요. 이걸 오늘 무다시라는 단어를 배웠어. 그러면은 내가 기초적인 문법을 배웠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은 문장을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무다시. 오늘 약속한 친구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었는데 도타켄 당해서 헛발걸음 해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해. 그러면은 今日さ会おうとした友達いたけど友達がいたけどドタキャンされて 無駄しちゃった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만 바꾸는 거야. 뭐 오늘, 뭐 내일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었는데 도타켄 당해서 헛발걸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구성을 바꿔가면서 막 머릿속에서 이걸 굴려가면서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수많은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은 진짜 실제 회화에서 나오질 않아가지고 반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머릿속에서 한 거를 입 밖으로 꺼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화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자기 의견이나 일본어로 얘기해보고 하면 늘더라고요. 그쵸? 전 N1 있는데 알파님보다 회화 못합니다. N1이면 웬만한 회화 독해는 할 수 있네요. JLPT는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독학으로도 가능해요. 학원 돈 아까워요. 뭐 자기가 돈이 많다, 의지박약에 수동적이다 하면 학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렇게 공부하는 거 저도 집에서 4-5문장 정도 하는데 같은 공부 방법을 봐서 기분 좋네요. 오, 저랑 같은 분이 계셨네요. 오랜만에 여행 가면 간혹 상대방이 하야구치로 말하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물우물 말하는 사람들 안 들려요. 우물우물. 오늘 단어 하나만 더 배웁시다. 우물우물. 뭐라고 하죠? 요거 일본어로는 모고모고라고 합니다. 모고모고. 모고모고. 그래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자. 일본어 공부 조금씩만 합시다. 우물우물. 그 아저씨 누구누구 씨라고 하자. 타카하시상 말을 너무 우물우물 해서 못 알아듣겠어. 일본어로는 타카하시상 사 또 샤베리 갔다가 좀 모고모고 시스기 때 와카리 니쿠이んだよね 이런 식으로 모고모고
다카이상 말을 너무 우물우물해서 못 알아듣겠어. N1 작년에 땄는데 단어 거의 다 휘발된 것 같아요. 많이 써야지 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애니나 그런 거를 추천드리는 게 사람들이 애니를 추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니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니까 않는 표현이니까 굳이 애니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막 드라마 같은 거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을 익히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말이 맞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일본 생활하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거를 게임이나 뭐 애니나 여기서 나오는 대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대화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라고 해야 될까? 이거 당연히 일상생활에선 안 쓰지. 일상 회화에선 안 쓰지. 근데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개그나 드립 같은 거 칠 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쓰다 보면은 평소에 안 쓸 만한 표현, 안 쓸 듯한 표현들을 잘 알고 있다가 그것들을 한 번씩 탁 써주면은 대화를 되게 재밌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상대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다져놓고 하다 보면은 이 필살기가 될 수 있다. 자기만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들을 굉장히 강추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런 것들로 즐겁게 배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원이 잘 맞으신다는 분들은 학원에 가셔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출장을 가는데 아침에 한 5시, 5시 반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아침에 허겁지겁 준비하기는 싫어서 좀 자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자고 싶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통 12시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좀 일찍 자도록 할게요. 피곤하시겠네요. 오늘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본 여성들의 거절하는 표현,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거절 표현 이것들을 잘 오해하지 마시고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은 연락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은 이런 상대의 그런 거절 표현들을 좀 잘 캐치를 하시고 너무 막 들이대기보다는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거절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물론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일본 생활이 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도움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주말 가능하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